그 글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맹자에서 많이 나옵니다. 맹자에서 우리 연목구어 대표적인 말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뭐 농단,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웬만한 단어들은 전부 다 그냥 맹자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또 50보, 100보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 농단이라고 하는 말은 용용자에다가 그 다음에 끊을 단자, 용용자는 용용자 밑에다가 흑토자를 쓰거나 또는 언덕부자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농이라고 발음이 되고 이 농자는 바로 두덕농 또는 언덕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에다가 끊을 단자를 썼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언덕 등성이가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 그러니까 전리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가파지른 듯한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지금 맹자에서 나오는데 맹자가 어떤 경우에 이 얘기를 썼느냐면은 맹자가 이제 철원주의를 하다가 그 쭉 다녔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당시에 저 진나라하고 더불어서 진나라 나중에 진시황제 진나라가 되는 거죠. 이 나라하고 더불어서 나중에 누가 천하를 통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서로 간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를 우리가 흔히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죠. 그래, 전국시대 때, 자, 이 맹자가 나도 공자처럼 스스로가 나는 공자를 사숙했다라고 하면서 철원주의를 다니면서 바로 이제 유학의 도, 성인의 도를 전파하는데요. 자,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성인으로부터 가신 지 100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공자가 돌아가신 지 100년도 안 되었는데, 성인의 도가 멸실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성인의 도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백성들의 살기는 매우 강팍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나만이라도 성인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 철원주의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 공자가 철원주의 했듯이 철원주의를 하시면서 다닙니다. 공자도 당시 다니면서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은 맹자는 더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의 뭐 살해 위협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어찌 가다가 그 제나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나라의 그 위왕이 이제 원래 전국 시대는 이른바 전국 칠웅들이 나도 왕입네 해가면서 서로 간에 왕이라라고 일컫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유학경전 공부하면서 자, 왕이라라고 할 때 왕은 원래가 그 천자만이 왕이라 부르던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 춘추시대까지는 유지되다가 춘추시대 때는 오로지 초나라만이 왕이라 스스로 불렀지만은 이것이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7개 나라가 아, 나도 왕이라 라고 이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나라가 그 제나라 위왕 때 들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왕이라 표현했는데 그때 그 왕이라라고 한 이유는 저기 때문에 그래요. 양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싸우다가 그 양나라가 졌죠. 양나라가 참패합니다. 그 양나라가 참패한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맹자예요. 맹자인데 어떻게 하면 요 사태를 좀 이 국면을 좀 돌이켜 볼까 하다가 당시 국제적으로 정말 최고로 유명한 칼세이건보다 더 유명합니다. 유명한 누구를 부르냐면 맹자를 초청을 합니다. 맹자를 초청을 하면서 뭐 어떻게 되냐 강의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서는 이른바 패백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막 호텔 다 예약해주고 비행기표 다 예약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초청을 하는데 만나자마자 이 맹자가 자기네 나라로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기쁜 마음에 늙은이가 천리길을 마다않고 우리나라에 무슨 이를 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움. 그래서 맹자가 대뜸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맹자가 뭐 돈 많이 받았다고 뭐 굽신굽신 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필 이를 말합니까? 오직 인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나라에 오기 전에 바로 어디 있었느냐면은 제나라에 계셨던 겁니다. 제나라에서 그 위왕이 자기가 이제 그 어쨌든 양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싸워가지고서는 그 양나라가 패배하고 저쪽으로 그야말로 대량 땅으로 옮겨가서 양나라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 전에는 위나라라 불렀던 나라입니다. 위나라인데
작은 대량 땅으로 그 쫓겨가서 나중에 스스로가 양해왕, 양나라 해왕이라 불렀는데 이 양나라 해왕이 뭔가 이제 돌파고 뭐가 자기네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들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 야, 계속 제 나라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다가는 계속 이거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화해하라. 화해하는데 가서 제 나라 그 군주 기분 좀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가서 슬쩍 저기 왕이라 일컬어라. 뭐 사전에 그 뒤에서 그 끼리끼리를 다 이렇게 모의한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올려줘라. 그러니까 이제 제 나라에서도 듣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저쪽도 왕이라고 부르십시오라고 하면서 둘이 사전에 미리 수작을 해가지고 그 시점부터 서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위왕, 그 다음에 양나라 해왕 이렇게 되고 그 맹자의 메인 시작이 뭐냐면 양해왕 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양해왕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손주 편이 있는데 그 공손주 편에서 이제 그 맹자가 이제 제나라 위왕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선왕 그 아들인 선왕이 등극을 하는 거죠. 등극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거기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제선왕 또 있으면서 이제 피치 못하게 이리저리 있다 보니까 몇 년 정도를 흘렀느냐면 대략 제 계산하면 한 15년 정도 그 제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이 15년 동안 그 맹자는 몇 번이나 떠나려고 했지만은 그 나라가 계속 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전쟁 와중에 나 떠나겠다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선왕이 맹자를 뭐냐면 그 제나라의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국무총리 경이라 그러죠. 경인데 자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객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객경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른바 국정자문 역할을 했죠. 국정자문 역할을 하면서 자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돈도 나중에 안 받아요.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뭐 부귀를 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온 천하에 그저 도를 이른바 성인의 정치가 베풀어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군주가 받아들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나라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그 연봉 얼마 준다고 해도 전부 싫다고 마다합니다. 마다하고 있던 차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제 나라하고 연나라하고 엄청난 그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도 뭐냐면 제 나라가 연나라를 그 침공하는 사건이에요. 그 침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면은 연나라가 우스꽝스럽게 개중에 어떤 그 합종 연행아들이 그 농단을 합니다. 자, 옛날에 성인들은 그 자리도 양위했다는데 선양했다는데 제 나라 그 연나라 그 왕한테 그걸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하한테 그 자리를 선양을 하라. 이제 그 번쾌라고 쾌라고 하는 이자인데 어쨌든 그래서 양위하면서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어지럽게 됐는지 그런 그 연나라 내부에 굉장히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 제 나라의 신하 하나가 그 맹자한테 물어봐요. 야, 저 연나라 치러 가도 될만 합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칠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됐느냐? 야, 연나라를 그 맹자가 쳐도 괜찮다라고 했다 해가지고 정말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거의 한 달 만인가 연나라도 당시에 대국 중에 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나라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나죠. 야, 제 나라가 쟤네들이 의논도 없이 그냥 멋대로 연나라 침공했다 그러면서 너네 당장 군대 철수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제 나라 침공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맹자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 그 연나라를 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이른바 천리라. 옛날에 이른바 성인과 같은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병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서는 제 나라 침공한다니까 제 나라도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갖 국제적인 그 개망신 당하고 군대도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전쟁의 소강 상태에 떨어졌을 때 맹자가 그렇거든요. 나 이제 벼슬 그만두겠습니다. 제 나라 떠날랍니다. 하니까 이 제선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은 당할 대로 당해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그나마 이제 맹자마저 떠난다 그러면 이제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왕이 직접
맹자가 있는 그 숙소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맹자를 설득하죠. 예전에 제가 그렇게 뵙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한번 뵙게 되어서 조정에서 뵙게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벼슬자리를 받아들여서 제 나라의 그죠? 객경이 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서 저한테 그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맹자가 하신 말씀이 불감청 고소원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1쪽에 맨 앞에 있는 원문입니다.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여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동안 제가 감히 청이지는 못했지만은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선왕이 나름대로 이제 으쓱해진 거죠. 야, 됐다. 맹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르면서 나를 계속 도와줄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하를 또 하나 보내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당신께서 우리나라에 남아서 계속 남아 계신다면은 또 계셔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른바 학교를 하나 만들고 학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대가로 연봉 거기 보면 만종이라 라고 했을 겁니다. 만종을 주겠습니다. 근데 만종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곡식 쌀 64,000섬이 해당됩니다. 64,000섬이면은 오늘날 제가 중상질의 그 쌀 가격으로 한 가마 대략 16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연봉 100억 이상 정도 됩니다. 연봉 100억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만종의 그 연봉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그 대부들의 자제를 전부 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 다 보내줄 테니까 이들을 잘 키워주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했더니 나 이제 그럴 생각 없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당신네들 자 도를 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도덕 정치는 전혀 안 하고 계속 어떻게든 패권 정치만 일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제 나라에 머무를 일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맹자가 이게 뭐 대우가 좀 적어서 이 거부하는가 해가지고서는 제자들도 의심하거든요. 그러면서 믿지 못하긴데 혹시 더 많은 대우를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맹자 그랬죠. 야, 이전에는 나한테 10만 종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도 거부했다. 10만 종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내가 10만 종을 주는데도 내가 거부를 했는데 내가 부유하려고 했더라면 진작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쯤 돌을 펴려다가 내가 돌을 펴다가 안 되니까 나는 이 나라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붙잡아? 그리고 또 겨우 만종을 나를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다시 벼슬자리 준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꼬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그런 농단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 책 2쪽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죠. 거기에 그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이쪽에 두 번째 문단 정도에 보면은 사기위정이나 이렇게 됐죠. 나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했지만은 불용즉 역이의연을 쓰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얘기하는 성인의 정치를 하지 아니했으면 또한 그뿐이거늘 그런데 우사기 자제위 경하니 또 그 자제로 하여금 그죠? 그 자제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시 벼슬을 하게 하니 인력 숙불욕 부기료만은 사람이 또한 누가 부귀하지 않고자 하겠느마는 사람이 누구나 다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서 그저 이 고액 연봉을 받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마다하겠냐마는 이 도고 부기지 중에 유사농단원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홀로 스스로가 그저 부귀한 가운데 이건 사사롭게 농단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단하는 자라. 그건 바로 그 농단은 뭐냐 고지위시자 옛날에 왕들이 시장을 둔 것은 이기소유로 역기소무자거든. 그래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러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바꾸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잘 바꿀 수 있도록 유사자 치지 이러니, 유사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입니다. 관리가 이것을 잘 그저 물물교환이 잘 할 수 있도록 다스렸을 뿐인데, 유천장부 언하니, 그런데 어떤 천장부가 필구 농단이 등지하여, 자 보니까 이 사람들 저 저작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지, 무슨 물건이 제일 많이 사고 팔리는지를 보려고 저 농단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야 사람들이 뭘 지금 제일 많이 원하는지를, 그죠? 그래서 그 농단을 구하여서 올라가서 이 좌우망이 망시리언을, 그래서 오른쪽 왼쪽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야 저쪽 물건을 내가 다 사갖고 풀어놓으면은 저 시장의 이익을 어떻게 돼요? 내가 다 그물질하겠다. 내가 다 끌어모으겠다라고 하거늘,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른바 독점을 하는 거죠. 독점을 하게 되니까 인계의 위천고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어떻게 된다? 천하게 여겼으므로, 누구 핸드폰인가요? 천하게 여겼으므로 종이 정언하니, 그래서 유사가 쫓아가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쫓아가서 그 천장부한테 바로 부세를 하였으니, 세금을 매겼으니, 바로 정상이 차 천장부 시인이라. 그래서 저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그 뭐예요? 독과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천장부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농단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맹자의 이 말 뜻은 단순히 그 시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맹자 당시에 이른바 천장부 같은 자들이 수두룩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합종연행가입니다. 여러분들 소진이나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야 진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진시황제 그 진나라 되기 전에 진나라를 통해서 합종하냐 연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소진과 장이가 각 나라 육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재상을 골고루 하죠. 내가 당신네 나라한테 이득을 주겠다라고 해가면서 몇 개 이 나라 저 나라의 벼슬들을 도맡아 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권력 다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연봉 받아가면서 이른바 권력농단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부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바로 농단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천하의 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생활의 안정과 백성들의 복지와 그 다음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일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통용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그저 이 나라에서 벼슬할 일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서 바로 농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농단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국시대 때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의 이 맹자가 표현할 때 이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일치일란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졌다 그러는데, 바로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정농단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농단 사건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가를 쭉 봤더니, 조선왕조실록엔 농단이라는 글자가 3가지로 써 있어요. 제가 제목에 써 있듯이 흑토자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용용자로만 쓴 것도 있고, 언덕부자로 쓴 것도 있고, 이제 3가지 종류가 두루두루 다 돼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이렇게 하면은 국정농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오다가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공식적으로 국정농단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있었지만은, 그런데 분명하게 보건대 오늘날의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질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의 국정농단은 주축이 누구예요? 뭐 최고 통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최고 통치자를 뒤에서 조정한 자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에요. 이전에 그 국정농단이다 그러면 민간인이 아니라 뭐예요? 위정자, 고위관리들입니다. 고위관료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권력 갖고 그죠? 내 친인척들, 그 다음에 나한테 뭐 주는 사람들?
나한테 뇌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저 이 선심 쓰는 게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어도 우리가 조선시대 군자 우리가 논어에도 나오지만은 제자한테 공자가 그러죠. 너는 군자 유가 되지 소인 유가 되지 말라. 군자의 선비가 되지 소인인 선비는 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조선 그 삼쪽에 보면은 그 언제 때냐면 인조 때 하나 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인조 때 그 누구냐 조선시대 때 국정농단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왕족들일 수가 있습니다. 왕족들인데요. 이 왕족들이 뭘 다 점거를 했느냐 하면 이른바 그 수산업 계통을 몽땅 거의 다 그 독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어염, 물고기 어자에다가 소금 염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업권, 그 다음에 염업권, 그러니까 그 근해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염전을 그저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소유냐면은 왕족의 소유입니다. 그 왕족의 소유를 맨 처음에 초기에는 아마 그냥 그 왕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선 전기 후반기, 그러니까 조선 중기 정도로 들어오면서 이 왕족들에 의한 이 어염권이죠. 이 어염권의 농단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것을 상소를 올립니다. 자, 옛날에 보면 관리들이나 왕의 친척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비리를 저지른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아니면은 저 감사원에서 전부 감찰하죠. 감찰하면서 전부 다 보고를 하잖아요. 또 예전에는 또 국정원 이런 데서 또 전부 다 감찰해가지고 전부 다 보고를 하는데 그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관원이죠. 옛날엔 사관원에 그 원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육품 벼슬들이 정언이라라고 하는 이 벼슬들이 있는데요. 발을 정자에다 말씀 언자의 그 정언인데요. 그 중에 하나 그 정언인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그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그 3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자, 세 번째 문단에요.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군주가 뭐라고 하니 인조 임금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어염면세. 자, 어업권과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소금 염업권이죠. 이 어업권과 그 다음에 염전업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언제부터냐? 이 조선 왕조 권력 초기부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초기부터인데 그런데 거기 뭐라 하냐면 미문이 차비 망국지 근저라. 내가 그런데 이것이 망국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대관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도상허명이라. 그 한간 뭐예요? 그냥 명분, 그저 헛된 명분에 불과하다. 너 그냥 공연히 정언으로서 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원 정언이 군주가 이런 식으로 비답을 내리니까 답변이 이렇게 오니까 어떻겠어요? 도대체가 나의 직책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국가가 말이야 사관원을 두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고발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주가 이런 식으로 해가면 나라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이거 사직하겠다 그랬어요. 나 사직하겠다가 아니라 날 파면시키시오 그래요. 사직은 내 손으로 못하겠다. 파면시키시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쭉 내 있죠. 뭐라고 하느냐? 거기 보면은 신지 용렬하여 최출이나니 저는 용렬하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전후 천모라 이렇게 돼 있죠. 앞뒤로 욕이나 당하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라냐 미상국까지 득실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하나도 국가의 득실에 기여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 없이 녹복만 축낸 죄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일에 논한 그저 염업에 관한 일은 바로 백성을 해치는 고질적인 폐단이니 성상의 이목이 그저 군주의 이목이 된 관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임금의 귀와 눈이 된 관원들 가운데에서
누가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하고 고질적인 폐단을 그저 이 바로잡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그래서 다 지금 제가 논한 것이 개공론지론, 공공지론 그랬죠. 공공의 그 논의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껏 임금께서 지금 대답하신 것이 자. 그 제대로 대답도 안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 제죄입니다. 그래요. 내가 성의가 부족해가지고 저 하늘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임금에 대한 빗댄 얘기죠. 임금께서 조금도 제 얘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이 국가를 어마어마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와 그 다음에 무무해빈이라 그랬죠. 저 비옥한 바닷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뻘이 전 세계 몇 대개 뻘이라 그랬죠? 5대개 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갯벌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그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빠질 때 어때요? 들어가서 캐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나 다 이것을 캔에다가 팔아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가족들 교육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일찍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그냥 그저 뭐냐면은 종으로나 부려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거의 뭐 군가지 농단, 저 궁실의 가족들, 왕실의 가족들의 그 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로지 이건 사사롭게 그 어떻게 된다? 저 궁실의, 그죠? 왕족의 사사로운 이익으로 다 돌아갈 뿐이니 백성들은 그 본업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부민자는 사쪽의 두 번째 문단이죠. 무릇 백성은 방지 본냐니.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은 왕조실록을 읽건 무슨 문학작품을 읽건 조선시대의 이런 한문 문장들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최소한 어떻게 된다? 사서 삼경은 한 번 정도는 주르륵 뚫고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것들이 그 기저하에서 모든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민자는 방지 본냐요 본고 연후의 방령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무릇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죠? 뿌리가 단단한 연호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음양오행론 공부하신 분들. 이것도 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음양오행론 했지만 이 내용은 공부는 안 하셨겠네요. 그거는 하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이죠.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한 연호해야 그죠? 근본이 단단한 연호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망소개지언이 그래서 위망에 대한 말은 이런 그래서 위태롭다 잘못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시진계지산이 실로 경계하라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임금께서는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한다? 허명만 숭상한다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제 직책이 뭡니까? 바로 사관이다라는 거죠. 제 직책이 사관인데 그죠? 한갓 제가 허명만 숭상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결국 임금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신하가 되어서 만약에 임금을 저버린다 이것은 뭐다? 바로 신하의 큰 죄죠. 큰 죄인데 제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그러니까 다시 사관원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논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임금님의 비담 내릴 때는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차연시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시가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범에 정한 휴가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관원들도 다 휴가가 있었죠. 그리고 집안에 제사가 있거나 그러면 공식적으로 휴가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이 휴가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하루 늦게 그죠? 조일이니까 자길이니까 하루 늦게서야 제가 지금 이
다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죄가 신죄 우대라. 제 죄가 그래서 더욱 크니 청명파척 뭐라게 됐어요? 신직하소서 그랬죠. 제 직분을 그죠? 제 직위를 바로 파직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저 정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임금이 안 받아줬다. 이건 결국은 제가 어떻게 된다? 제가 임금님을 설득한 성의가 그만큼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 파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정했어요. 요새 이런 사람 하나 있던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얘기해놓고 잘릴까 해가지고선 내놨던 거 없었던 척하고 모르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임금님이 이거 안 받아들였다 해서 자 파직 청원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고, 이건 그래도 조선 중기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파직 청원했던 임금이 그래 잘됐다 너 나가라 그랬겠어요? 반려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선 중기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를 넘어가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렇게 겪고 난 뒤에 이 이른바 관직도 문란해지죠. 정치도 뭐 문란해지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름하여서 바른말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요즘하고 똑같아요. 요즘에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에 오로지 이권만을 가장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그래서 이른바 이목지 관, 그죠? 임금의 군주의 이른바 백성들의 이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귀 닫고 눈 닫고 그저 들어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조선은 바로 유교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강직한 선비 정신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용감무쌍하게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조 때 사건입니다. 우리 흔히 영조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영정시대 해가지고서 조선 문화의 부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 영조는 거의 권력의 줄타기를 했던 사람이죠. 노론과 사색당파 적당히 이용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노론의 승리로 끝나는데, 그 노론의 최고의 영수였던 사람 혹시 여기 청풍김 씨 있나요? 지금부터 조금 욕할 테니까 제가 이 청풍김 씨 이분 여기 나오는 김제로라고 하는 그 영의정인데요. 이분이 영조치하에서 거의 10여 년 동안 영의정행을 했고, 그 다음에 주요 관직이란 관직은 다 거친 사람입니다. 영조치하 내내 거친 사람인데, 이분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해서 네이버에다 딱 쳐놨더니 대단히 천명결백하고 그냥 찬사를 쫙 이렇게 일관되길래 이거 쓰신 분들 그쪽 그 문중 분들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꼈는데,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참 패단이겠구나. 이게 역사 공부 제대로 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론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도 이 노론의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학자인 그 누구죠? 이 인기 있는 역사학자였던 이덕일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그거 굉장히 심하죠. 자,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바로 김제로에 대한 이 탄핵 사건이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겁니다. 이름은 누구냐면 이연세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충남 공주 사람인데요. 역시 사관원의 정원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육품이죠.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이 당시에 삼정승을 전부 다 그 국정농단했다라고 해서 그 고발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은 거기 보면 사쪽에 제일 한글로 봅시다. 금일의 상공은 참 한심하다고 할 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자로 표현하자면은 오호라 금일 삼공 가위 한심이라 라는 말 그 한자 이렇게 봤죠. 여러분들 그 한문 집에 가서 차근차근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한심이라는 찰 한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속이고 아랫사람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보면은 윗사람을 속이고 하면 만상, 그 다음에 겸하, 아랫사람들 재갈 물린다라는 거죠. 말 못하게 재갈 물려놓고,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 뭐라고 한다? 묘모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뭐예요? 종묘사직을 위해서 바르게 이 가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종묘사직을 위해서 내가 나라 일을 도모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런데 실은 이런 사람들이 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존목을 두에다가 그죠? 두국병민이나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스스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한다? 종묘사직을 위해서 자기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국가를 위한 그 도모를 뭘로 표현했냐? 변착가게 하고 자기 집안에 그죠? 집안을 일으키는 그죠? 이러한 계책으로나 삼고 그래서 연체 그다음에 반근이라 그것이 어떻게냐? 자 꼭지까지 이어지고 뿌리까지 서리어 가지고 이거를 뽑아낼래야 지금 뽑아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당시 그 영의정이었던 김제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자, 그가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한 나라의 장수, 저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부패의 고리 속에서 가장 많은 이익 착취할 수 있는 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저 군대죠. 이른바 어마어마한 무기들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권력도 있죠. 보이지 않게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운데서 뭐가 돼야 돼요? 장군이 되면 되죠. 장군이 되는데 장군 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장수 자리를 삽니다. 그래서 그걸 채수라 이렇게 표현해. 장수 숫자.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빚을 내 가지고 장수가 되는 요즘에도 우리나라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군대 썩게 돼 있습니다. 그 군대 전쟁이 일어난다 철저하게 망하게 돼 있죠. 조선왕조가 그랬잖아요.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어나고 이렇게나 일어났을 때 나중에 정작 나라를 구한 건 누구예요? 저 밑에 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백성들이 의용대까지 이렇게 꾸려가지고서는 했습니다. 이 윗사람들에게서 그야말로 채수까지 일어났더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요. 그리고 하나 유학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경우니까 그 두 번째 보면은 이른바 거기 보면 공공연히 제목이 왕조의 명기를 사가의 산업으로 이렇게 돼 있죠. 왕조의 명기라라고 하는 것은 벼슬입니다. 벼슬자리를 바로 개인집, 그죠? 사가의 돈 버는 자리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고발을 하는 거죠. 이른바 국가지 설관 분직은 나라가 관직을 그저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왜 그러느냐? 소위 공천유예라. 자, 하늘이 내린 하늘의 그 직분을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맹자에서 나온 겁니다. 관리를 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직위라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신의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천위 개념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대신이 사사롭게 농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고 그죠? 물건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 편벽되게 그죠? 편벽되게 그 서로 간에 끼리끼리 얽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은 다 전부 다 스스로가 그걸 다 장악할까 해가면서 그 수단이 점점 교활해져 가지고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런 관직을 사가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공연 왕조지 명기를 그 다음에 남작 사가지 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누구한테 나눠줬느냐 범직 인척지 적자 그래서 이른바 인척이라고 하는 친인척이라고 하는 그저 호적에 올라와 있는 친인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자가 그 다음에 무문 현비죠. 현부 그 사람이 어진지 어질지 아니한지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일례 취허하여 그 다음에 그 한결같이 취업 저기 축혀 세웠다라 바람을 후후 불어가지고 그죠? 이게 불살났다 그러니까 불을 일으키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축혀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초섭 풍요지 지자 조금이라도 저 동네 가면 참 부자야. 부자 동네야. 그럼 부자 동네는 그만큼 먹을 것도 많죠. 그래서 풍요로운 고을이 있으면은 그 고을로 보내고
그리고 또 불고 시비라 그랬습니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죠? 가리지 않고 다 그 친인척들 동원해서 다 보내더라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여기 지금 두 명만 제가 해놨는데요. 김성훈이라는 사람, 김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원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은 본무재능이라 본래 재능도 없는데 뭐라고 했어요? 지 사촌동서지 고로 사촌동서간이라는 이유로 이거죠. 사촌동서간이라는 이유로 10년 동안에 그죠? 10년 지내에 연전 명번하고 거듭거듭 저기 뭐야 번진을 돌아가면서 다 벼슬자리 하고 그 다음에 제소 그 다음에 웅부 아주 큰 고을에 또 거듭 그죠 큰 고을에 뭐예요 고을에 뭐라 그러죠 그 현감이라고 하나요 큰 고을에 어쨌든 현감으로 거듭 부르고 그 다음에 영백이라 그러면서 영남 가운데서도 최고의 땅 그죠 최고의 땅에다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땅의 최고의 그 좋은 자리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 앉히고 그 다음에 김후라고 하는 사람 옛날 이 후자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서 네이버 사전이나 볼 때 이거 글자 안 나올 겁니다. 옛날 사람들 글자 그 이름 그 획수하고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서는 맞추느라고 글자를 만들어 쓰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이 김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됐냐? 근구 인형이라 그랬죠. 겨우겨우 사람 꼴이나 좀 갖추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꼴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특이 오촌 족장지고로 이거는 오촌 그 집안에 오촌 집안의 그 족장이라 그랬으니까 오촌간인데 오촌의 집안의 어른이라라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일축지경에 그냥 잠깐 사이 하루아침에 안수절하고 저 뭐야 수군절도사로 보내고 그리고 모제병곤 저녁 때는 저 뭐야 병마절도사의 그 문턱인데요. 문턱을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를 저기 제껴버리고 이 사람을 누구로 했느냐? 탁의 교영이라 교영 그러면 지금의 강화유수에 해당됩니다. 강화유수로 발탁하고 강화유수는 어마어마한 자리죠. 한양 서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화유수의 그 권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특히 왕족들이 잘못해서 유배를 보낸다 그러면 왕족들은 가까운 데다 둬요. 바로 강화도가 왕족들의 유배지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같은 경우는 역시 수산자원 많고 해서 최고의 노른자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저기 갔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런 자리까지 그냥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관지 초와 공기지 람이 사차심이라 그래서 무관지 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그 노른자위 벼슬 이렇게 보면 돼요. 노른자위 벼슬자리인데도 그죠? 이 공기를 그래서 어지럽혔으니 어지럽힘이 지금 이 여기보다 이것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함양땅은 영남에서 최고로 이름난 고을로 알려져 있던가 봅니다. 조선시대 때. 여기에 그 함양땅에 연작 김가지 기물이니 이미 그죠? 연달아서 그 김가들이 이 청풍김씨입니다. 김가들이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강서와 관서의 저 큰 도읍지들은 읍들은 웅읍이죠. 큰 고을들은 종이 기자지 도점이니 끝내는 그죠 마침내는 그 자식들이 전부 다가 다 독점하였으니 그죠 독점하였고 그 김씨성을 가진 청풍 김씨성을 가진 그 세 사람이 연달아서 한 그죠 이 뭐야 한 그 관공서에서 연달아서 이 사람들끼리만 가지고 계속 그죠 뭐죠 그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서 그 자리를 계속 막 매달았으니 이 사람들 가지고만 계속 그 자리 돌리기를 했으니 차라리 성씨를 뭘로 바꾸는 것이 좋다? 창고씨라 그랬습니다. 창씨로 바꾸든지 고씨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아냥거림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자재 필점 유지하니 그래서 대신의 자식들이 그저 틀림없이 저러한 그 풍요로운 고을들을 차지했으니
기부시, 그죠? 기불시 농단 술화, 이것이 농단의 술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까지를 얘기하느냐? 지금 영조 때 탕평 정책이 나왔다 그랬죠. 우리 그 홍범 음양오행반에서 탕평 공부하셨으니까 그 밑에 원문으로 한번 봅시다. 약부 탕평이자는 무릇, 그죠? 무릇. 저 탕평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출자 기범이니, 기범 뭐예요? 기자의 홍범이, 그죠? 기자의 홍범에서 나왔으니 이제 사망지 소위 치천하지 대법이라. 이것은 바로 이제 사망, 요순과 하은주 3대의 누구의 오임금, 탕림금, 무왕이죠. 무왕이 천하를 다스린 대법입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조선왕조실록, 제가 웬만하면 요 저기 뭐야 그 다 요새 번역되어 나와 있죠. 제가 참 요거 보면서도 우리나라의 학문적 풍토가 참 걱정스럽다 싶은 것이, 조선왕조실록 정도 번역을 하려면은 사사삼경은 기본적으로 그건 달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여가 되는데, 투여가 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저기 뭐야 번역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건 바꿔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미 불미하라. 그래서 본래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전하께서 숭용 차도자는 이 도를 높이, 그죠? 숭상하에서 쓰시는 것은 심려 당편지해, 그 당과 그 편, 무당무편이라야 왕도 평편하고 왕도 탕탕이라 그랬죠. 여기 당파를 짓고 그 다음에 편당을 짓는 그 해를 아주 깊이 고려해서 용진교 혁지방이시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서 그 다음에 두루두루 고칠 방도를, 그죠? 방도를 두루두루 한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는 저쪽 편에서는 개투형면이라 그랬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냥 생각, 머리를 바꾸고 오니까 생각을 바꾸고 얼굴을 고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점마이 인의, 점점점점 인의를 갈고 닦도록 해서 해지우 대도하니, 그래서 그 대도에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되냐, 영욕사 차변으로, 그 또한 이쪽 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구 허신, 그죠? 옛것의 나쁜 폐습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소융이 보합하여, 그죠? 조금씩 서로 간에 이제 서로를 그 녹여가면서 같이 보합하여서 공장호 왕실이니, 모름지기 다 같이 왕실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는 것이니, 수유 흠어 왕덕 극강지 법이라도, 모름지기 왕덕의, 그죠? 아주 강한 그러한 법이 아니더라도 다 유불의 위 인군 포용지 도야니, 그래서 그 인군이 포용하는 도에, 그 도에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바로 임금께서 두루두루 함께 다 포용해서 안고 가는 그러한 도에는 바로 해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거기 제로는, 그죠? 김제로는 바로 이러한 시비를 가리지도 않고, 그가 어진지 아니한지 이거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천가하는 걸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탕평을 헤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하고 다르면은, 나하고 맞지 않고 또 적당하게 뇌물도 안 주면은 저 사람 배척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예요? 연줄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 탕평 정책에서 저쪽 딴 편이지만은 어떻게 되나? 탕평책에 일어나서 저 사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김제로는 바로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그 탕평책에도 어긋나게 사람들이 인재를 등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조는 당시에 그 노론 세력을 믿고 여기다 지금 권력을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론 세력의 영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죠. 저 정육품의 벼슬이라는 놈이 감히 나의 탕평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지금 이연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상소장 이렇게 쭉 읽어보고 나오라 그래요. 이연세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직접 봐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가면서 시비를 붙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나왔죠. 첫 번째 문단에 7쪽에 야 거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고 나서 이제서야 내가 뭐가 됐다? 소인배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일 시견 진고 소인이라 내가 오늘이야 비로소 진짜 소인배를 보았다. 영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뭐냐 비대간이면서 그죠? 대간이 아니면서 다시 말해서 그 장관이 나와서 해야 되는 대간이 아니면서 백의 변차자는 그죠? 판차자 백의가 가장 낮은 벼슬자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낮은 벼슬자리에 원래는 이제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를 백이라 표현하는데 그 백이로서 그죠? 백이로서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다 뭐다? 오히려 그것을 당굴려라 이렇게 표현했죠. 당파의 소굴이라. 나야말로 바로 당파적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니까 대간이 난리가 나죠. 이거는 당연히 정원으로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대간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는데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1년 후에 결국은 이제 그 유배에서 풀려나는데 대간이 계속 상소를 올려요. 이거는 부당합니다. 아닙니다. 그 정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1년 후에 그 유배에서 풀려나긴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다시는 복직을 안 시킵니다. 복직 안 시키고 이 사람은 속에서 얼마나 속이 열이 끓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상소를 올린 사람 같으면은 다혈질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참 저 시골에서 고향 땅에 가서 버글버글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로 이렇게 넘어져. 그 이후로는 뭐 아예 상소라고 하는 건 거의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고위직에 대한 탄핵은 거의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후에 이제 노련 세력이 장악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단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데서 우리 국정농단이라는 게 어때요? 무시로 일어나죠. 우리 사회는 자 이름은 항상 자 옛날에는 지금 이 농단이다 뭐다라고 판가름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한 잣대였느냐면은 유교 경전들이죠. 유교 경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돼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를 탄핵하거나 무슨 문제를 제기할 때 반드시 경전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게 없어졌죠. 심정적으로는 이게 정의인데 정의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무슨 말을 갖다가 붙이기도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다 어디에서 끌어당기냐면 법조문에서 끌어당기죠. 법조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헌법정신을 갖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1조 1항이 뭘로 돼 있던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민주다 그러면은 옛날에 민주 그러면 백성의 주인이라 그래서 누구냐면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민주라는 말이 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백성의 주인으로서 백성의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백성을 보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역할을 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관리들이 바른 관리들이 당연히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 임금 스스로가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데 이게 사회가 이게 항상 권력 세우고 그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른바 권력 농단 사건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죠. 그리고 항상 그 주인은 누구라고 하냐면은 국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가는 사회, 그것이 뭐예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냥 있는 테두리 내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내부에서 누가 감시하지 아니하면 참 권력 감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감사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찰기구들, 그다음에 모든 그 작은 단위마다 전부 다 뭐예요? 감사 기관두죠. 농구청만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감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여러 가지 그 감찰들을 항상 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서로 간의 그 이해관계를 다투는 속에서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제 선출직이고 선출직에 의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누구까지 이 부패하게 되느냐면은 감찰기구까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감찰기구가 부패된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바로 뭐예요? 이번 사건의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뭐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나오죠. 뭐예요? 뭐 대포폰을 쓰는 건 기본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포폰을 몇 대를 쓰면서 주로 통화한 거가 누구예요? 주로 검찰들. 그냥 도대체 그 통화하느라고 민정수석의 본래 일들은 아예 다 이렇게 제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 권력 하나 감시하지 않고 오히려 저 민간인이 농단하는 걸 뒤에서 도와줬죠. 도와주다 보니까 민간인이 그 농단을 하다 보면 권력을 아니 그 모든 부를 어떻게 돼? 자기 혼자 다 독점하려고 하는 그게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들 이렇게 해서 그 언론이 그다음에 재벌이 조금씩 항상 선거 때마다 도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너네 권력 잡으면은 우리 좀 적당히 놀아가자라는 게 이른바 뭐예요? 암묵적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딱 무너지면 그래 저 봐라 나 좀 같이 나눠 갖자는데 쟤 혼자 다 먹는다. 그러고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 제일 먼저 저기 조선일보에서 먼저 터트리게 되죠. 그것도 이제 저 고영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따돌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엿 먹어봐라 하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돌리고 돌리다가 결국은 내부에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감사기관도 아니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지금 사회가 이 내부 감찰 기능이 없어지면은 이게 실종돼 버리면은 국민들은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가 돼요? 나라는 좀 먹고 백성들은 병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때부터냐? 지금 우리 극심하게 드러나는 게 지난 정권이죠. 지난 정권에 그야말로 4대강 사업. 저는 4대강 사업 보면서 야 조선시대 봉이김선다리 보고서는 정말 울고 갈 사건이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 자원외교로 쏟아부은 데는 오히려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거기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예산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 실업이 가중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게 그냥 웃어넘길 일들이 아니라 이른바 저 권력계층에서 잘못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 불쌍한 백성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더더욱이 지금 그냥 없는 백성들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뭔가 꿈과 희망을 갖고 한참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될 우리의 미래가 바로 병들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지금 어찌 해야 될런지 방법도 없습니다. 저 권력 바뀌긴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누가 지금 우리가 혁명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암기식 교육입니다. 잘 외워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런 방식의 그 시험 제도를 가지고는 결코 세상 바꿔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른바 속성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 교육은 그 누구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교육이 되려면은 결국은 뭐냐? 서로가 우리가 이 유학 공부가 아니면은 그 대안이 없을 것이라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학은 그 수신의 학문이죠.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닦아서 내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공공의식을 좀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공공정신.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회에서 공익정신, 공공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은 참 민주주의 꽃이기도 하지만 거기로부터 나오는 우리나라 같은 그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선거제도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당선이 되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든 인사권을 두루두루 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줄서게 되는 거죠.
선거제도 바꾼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의식을 철저하게 세워주려면은, 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최소한 뭐다? 논어라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청장님 나름대로 논어 공부 열심히 잘하셨던데요. 정치가 뭐냐? 바르다. 이거라도 입에다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르게 하시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걸 입에다 올리고, 그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이라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사익을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당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느냐?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등등을 살펴보게 되고, 자, 이건 장애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공무원들이 이 의식이 이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과에 근무한다, 뭔다 할 경우는 자기 소신 있게 발언을 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지난하구나. 바꿀 방법이 뭘까? 혁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혁명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권력 바뀐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뼛속 깊이,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 꼭지부터 어디까지예요? 연체, 그 다음에 반근 그랬죠? 저 뿌리까지 서리 뭐예요? 이 부패고리들이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은 그야말로 풍토를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 풍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른바 정신문명이라는 이 측면에서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이런 그 공자의 정신, 유학의 정신을 퍼뜨리는데 일조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좀 더 튼튼한 그 기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전파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뭐 내가 작은 단위에서건 어디에서건 간에 그저 이 학문을 좀 퍼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뭐 아쉽게나마 마치고요.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